안녕하세요. 들꽃야담입니다. 오늘은 귀신을 물리친 새댁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옛날 한양에 최대감이란 사람이 살았다. 그의 집안은 대대로 부유하게 살았지만 조상 대대로 남자들의 수명이 짧아 일찍 비운을 맞는 가문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을 단명의 집안이라고 불렀다. 최씨 가문의 남자들은 보통 30을 넘기지 못하고 죽었으며 그 이유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고래등 같은 기와 집에 소복을 입은 여인만도 67명이 함께 살았다. 아주 오래전 최씨 가문의 조상인 최선비는 개국 공신으로 큰 공을 세워 왕으로부터 막대한 재물과 토지를 하사받았다. 하지만 최선비는 그 재산과 권력을 이용해 많은 사람을 억압하고 재물을 착취하였다. 그의 악행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았고 그로 인해 마을에서는 최선비에 대한 원망이 자자하였는데 어느 날 노승이 지나가다 최선비 집 앞에서 목탁을 두드리며 시주를 달라고 서 있었다. 그런데 그 집 하인이 이 댁은 시주 같은 거 안 하니 스님 그만 가시지요. 라며 스님에게 가라고 손사래를 치며 말했다. 부처님께 시주하면 조상 대대로 큰 복을 받고 살 것입니다. 대감마님께 여쭈어 부처님께 공양드리기를 말씀드려 보시지요. 이에 하인은 안채로 들어가 스님의 말을 대감께 전하자 대감이 비웃듯 말하였다. 내 공으로 이제껏 잘 먹고 잘 살고 있거늘 어찌 부처님에게 은공을 받는단 말이냐. 우리는 아무 걱정 없이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니 걱정 말고 가시라 전해드려라. 하인이 나와 스님께 그대로 전하자 이 집의 후손들은 반드시 악행에 대한 대가로 남자의 명이 짧을 것이며 가문의 덕을 베푸는 사람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 저주는 계속될 것입니다. 그 후 공교롭게도 최대감은 원인 모를 병에 걸려 시름시름 앓다가 죽게 되었고 그 후손들 역시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저주는 스님의 말대로 대대로 이어졌다. 이러한 소문이 돌자 웬만한 양반가에서는 최씨 가문의 집에 딸을 시집 보내기를 꺼렸다. 그러다 보니 몰락한 양반 여식이나 가난하여 생계가 어려운 집안에서만 최씨 가문과 혼례를 맺게 되었다. 남자들이 단명하자 최대감의 여인들은 조상님을 모시는 정성이 부족하다 생각하여 집안의 제사나 조상신에게 재물을 바치는 것을 중요한 의식으로 여기고 조상들의 영혼을 달래는 의식에 더욱 정성을 다하였다. 해마다 봄, 가을로 조상신에게 재물을 바치고 한 달에 2-3번 이상은 기본으로 조상께 제사를 지냈다. 아주 성대하게 제사를 지내다 보니 재물까지 얹어 쌓아놓는 바람에 점차 수입은 줄고 씀씀이는 커지게 되어 가세는 점점 기울 수밖에 없었다. 한번 차려지는 제사상은 온 가족과 친지, 하인들까지 며칠을 먹을 만큼 음식을 하였다. 각종 비단옷까지 지어서 제사에 올리니 웬만한 재력가가 아니면 몇 년을 버티지 못할 것은 자명한 일이었다. 그나마 몇 년에 한 번씩 예쁜 청상과부는 보쌈을 당하여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지니 그렇게라도 입을 줄일 수밖에 없었다. 이 집에 청상과부가 많다는 소문이 퍼지자 다른 지방의 미색을 밝히는 호라비 양반이 과부를 보쌈해 가는 일이 종종 있었다. 한편 최대감의 증손자가 혼례를 치러야 할 나이가 되었는데 최대감 집에 시집 가면 과부가 된다는 소문으로 웬만한 가문이 여자를 며느리로 얻기가 여간 힘든 것이 아니었다. 그래서 증조 할머니와 할머니, 어머니가 걱정하며 여기저기 혼사를 넣었지만 모두 거절을 당하자 장성해가는 증손주를 그냥 두고 볼 수만은 없는 터라 둘러앉아 증손자 장가보낼 걱정만 하고 있었다. 증손자 최미는 외모뿐 아니라 내면의 아름다움과 지혜, 그리고 강인한 정신을 겸비한 진정한 군자였다. 어느 날 최미는 글 공부를 마치고 산책을 하게 되었다. 민도령의 마음은 복잡했다.
기울어져 가는 가문을 일으켜야 하는 부담과 아내를 맞이하여 후손을 번창시켜야 하는 부담감까지 장손으로서의 책임감이 막중했지만 혼사도 그렇고 당장 벼슬길에 출사도 어려운 상황이라 민도령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생각에 마음이 복잡했다. 길을 걷다 보니 어느새 옆 동네 개울가에 이르게 되었다. 정신을 차리고 개울가를 둘러보는데 한 아가씨가 돌다리를 건너다 발목을 삐끗하며 꽃신을 개울물에 빠뜨려 발을 동동거리고 있었다. 민도령은 얼른 개울물에 들어가 그 여인의 꽃신을 건져주었다. 고맙습니다. 하마터면 신을 잃어버릴 뻔했네요. 도련님께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요. 은혜는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민도령은 고개를 들어 아연을 보며 웃었다. 아연은 수려한 민도령의 모습에 첫눈에 마음을 빼앗겼다. 젖은 꽃신과 남학신을 말리기 위해 풀밭에 앉아 서로를 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것이 인연이 되어 둘은 사랑을 키워나갔다. 그러나 사랑이 깊어질수록 민도령은 걱정이었다. 최대감 집안의 소문대로 아연이 일찍 과부가 될까봐 선뜻 혼인하자고 말하지 못했다. 아연은 그런 민도령의 마음을 읽고 먼저 혼인 이야기를 꺼냈다. 도련님, 저 도련님의 아내가 되고 싶습니다. 저도 낭자와 혼례를 치르고 싶지만 집안 내력 때문에 낭자가 불행해질까봐 선뜻 혼인하자는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행복과 불행은 소인이 하기 나름입니다. 걱정 마시어요. 그날 밤 둘은 뜨거운 사랑으로 서로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 그렇게 하여 민도령과 아연 낭자는 부부가 되었다. 최대감 집에서는 경사가 났지만 아연 낭자의 집에서는 울음바다가 되었다. 온 가족은 슬퍼하며 아연 낭자를 시집 보냈다. 아연 낭자가 시집 온 지 사흘이 되자 시어머니는 집안의 큰 살림을 아연 낭자에게 맡겼다. 아가야, 이제 너도 최씨 집안의 여자가 되었으니 이제부터는 내가 이 집안을 꾸려 나가거라. 어머니,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어떻게 큰 집안을 꾸려 나갈 수 있겠습니까? 어머님 옆에서 더 배워 나가겠습니다. 아니다. 모르는 것은 돌석 어멈과 상의해서 함께 하거라. 돌석 어멈이 나보다 집안일을 더 많이 해보았으니 세세한 것은 잘 알고 있을 터이다. 이제부터 내가 맡아서 하거라. 이렇게 시집 온 지 사흘 만에 큰 집안의 일을 떠맡은 아연은 생각이 많아졌다. 대대로 과부가 되는 시댁의 내력을 극복하고 기울어져가는 집안을 일으켜야 할 뿐만 아니라 서방님인 민도령의 출사까지 책임지려니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아연 아씨는 무슨 방도가 없을까 고민하며 밤마다 집안 구석구석을 돌아다녔다. 그러던 중 늙은 종들의 방을 지나갈 때 두런두런 이야기 소리가 들려 잠시 그 방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게 되었다. 세아 씨가 이 큰 살림을 어떻게 잘해나갈지 모르겠네. 에고, 잘은 그만두고 정상과부나 안 되었으면 좋겠구먼. 우리 잘생긴 서방님 어서 빨리 후사나 봐야 할 텐데 걱정이구만. 내 어릴 때 할아버지한테 들었는데 할아버지 아버지 때부터 이 댁의 종으로 살았다지 뭔가. 그때는 땅이며 온갖 재물이며 둘째라면 서러울 만큼 많았다는데 하루는 스님이 문 앞에서 시주를 해달라고 할 때 대감께서 문전박대를 하여 스님이 돌아가면서 그러시더래. 복을 짓지 않으면 이 집 남자들은 단명할 것이야 라고 하면서 사라졌다는 거야. 아, 그런데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대감마님이 영문도 모르게 시름시름 앓더니 돌아가시고 그 뒤로 이 댁의 서방님들은 30을 넘기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야. 그런 사실을 주인마님은 아는지 모르는지 지금에 와서 우리 같은 종놈이 무슨 방법으로 무슨 말을 하랴마는 복을 지어야 한다고 하는데 지금에 와서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복을 짓는단 말인가. 가세가 더 기울어지면 언제 우리도 이 댁에서 나가야 할지 모르니. 어여 잠이나 자세. 내일 일찍 일어나 일을 해야 하니. 이 말을 우연히 듣게 된 아연 아씨는 서둘러 방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복을 지을지를 생각했다. 우선 민도령님의 장원급제를 위해 결단을 내렸다. 서방님,
서방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이 집안의 곳간 열쇠를 어머님으로부터 물려받고 고심 끝에 이 집안을 일으켜 보리라 마음먹었습니다. 우선 서방님의 출사가 급선무이니 서방님은 글 공부를 위해 암자로 떠나십시오. 3년 열심히 하셔서 과거 시험을 치러보심이 어떠신지요? 실소. 내 부인과 떨어지기 실소. 내 여기서 열심히 할 터이니 암자로 가란 말은 하지 마시오. 나약한 말씀 하지 마시고 오로지 글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박서방과 함께 내일 암자로 떠나십시오. 내 박서방에게 떠날 차비를 일러두었습니다. 아내의 말을 듣고 민도령은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으로 암자를 향했다. 다음 날 돌석 어멈이 아씨에게 말했다. 아씨, 암흑의 날에 귀신에게 굿하는 날입니다. 어떻게 준비할까요? 그건 어떤 귀신이란 말이냐? 무슨 일로 굿을 드리느냐? 이 귀신을 모시는 일은 선대부터 해왔습니다. 해마다 봄, 가을에 2차례 제물을 마련해 제사를 지냈습니다. 지성을 드리면 집안이 평안하고 그러지 않으면 재앙이 연이어 일어나니 그만둘 수가 없답니다. 한 번 제사를 지내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되는가? 돌석 어멈은 아씨가 새로 들어와 이전에 있었던 일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리라 생각하여 일일이 설명하면서 셈을 더 많이 늘려 대답했다. 올해는 더욱 후하게 대접할 것이니 온갖 재물을 다른 때보다 2배 이상 마련하거라. 돌석 어멈의 2배 되는 셈대로 돈을 내어주니 돌석 어멈은 뛸 듯이 기뻐하며 물러갔다. 늙은 시할머니가 그 얘기를 듣고는 매우 근심하며 탄식했다. 우리 집안이 전부터 귀신에게 치성드리느라 가세가 점점 기울었는데 양반의 자제로 글 공부를 해서 지혜롭게 아껴가면서 살림을 꾸려 나갈 것 같아 맡겼거늘 아껴 쓰기는커녕 2배나 늘려 제사를 준비하다니 이토록 세상 물정이 어두우니 우리 집안 망할 날도 얼마 남지 않았구나. 제삿날이 되어 깨끗이 주변 청소를 하며 음식을 차려놓고 비단옷, 다양한 의복도 넉넉하게 준비했다. 아연 아씨는 정갈하게 옷을 차려입고 직접 한글로 제문을 지었다. 사람과 귀신은 뒤섞여 살 수 없습니다. 소인이 시댁에 들어온 이상 관례를 모두 바꾸려 합니다. 이번에 성대하게 바치는 마지막 제사를 올려 그동안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 이제 보내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쓴 제문을 다른 사람을 시켜 읽게 하려 하니 모두 두려워하며 감히 읽지 못했다. 할 수 없이 아연 아씨가 몸소 향을 사르고 꿇어앉아 제문을 다 읽었다. 그리고 제사 드리고 굿을 한 판 치른 다음 앞뒤로 잔뜩 쌓여있던 옷과 비단 등을 모조리 꺼내 마당 한가운데 쌓고는 계집종들에게 말했다. 이 물건들을 모두 태우면 귀한 물건을 마구 버리는 셈이니 그럴 수는 없다. 오래되지 않아 입을 만한 옷을 나부터 먼저 입겠으며 나머지는 너희도 모두 챙기도록 하게. 그런데 제물로 바쳤던 옷과 비단을 가지려고 하는 하인이 없었다. 너무 오래되어 썩은 것들만 태워버리려고 불을 가져오라 하니 모두 두려워 서로 얼굴만 바라볼 뿐 명을 듣지 않았다. 부득이 아연 아씨가 스스로 불을 가져왔다. 늙은 시할머니가 이 소식을 듣고는 몹시 놀라고 두려워하면서 급히 맨발로 뛰어나와 아연 아씨에게 호통을 쳤다. 내 보자 하니 너희 무보하고 방자함을 참을 수가 없구나. 어찌가 시집온 사람이 이 집안의 내력을 무시하고 함부로 제사를 없애려 하다니. 내가 정말 이 집안을 망칠 셈이냐? 시할머님의 벼락 같은 호통에 하인들은 벌벌 떨고 있었지만 아연 아씨는 얼굴빛 하나 변하지 않고 시할머니에게 또박또박 자신의 의지를 내비쳤다. 설사 재앙이 내린다 해도 제가 다 감당하겠습니다. 시댁을 위해 이 폐단만은 영원히 없애버리겠습니다. 내가 깊이 잃고 이 집안을 망치러 들어왔구나. 시할머니는 대노하여 부들부들 떨면서 아연 아씨를 노려보았다. 할머님, 그동안 가세가 기울게 제사를 지내고 정성을 다 들였는데도 집안 사정은 나아지는 것이 없고 남자들은 단명을 면치 못하니 이대로 계속하는 것이야말로 집안을 망치는 것입니다. 이번 한 번만 제 말을 들어주시면 제가 꼭 이 집안을 다시 일으키겠습니다. 끝내 시할머니는 혼절하게 되었고 놀란 가족들은 물론 노비들도 줄지어 달려와 한사코 말렸지만
아연은 끝까지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다. 집안의 미망인들은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아연의 말을 듣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여 말리는 신용만 할 뿐 묵인하며 노할머니의 심기만 살폈다. 마침내 오래된 물건들을 모두 태우고 남은 재는 깨끗이 치워 울타리 밑에 묻었다. 그렇게 하여 남게 된 쓸만한 옷과 비단만도 수십 벌의 새 옷으로 만들 수 있는 재물이었다. 종들도 꺼리는 재물이라 아연은 그 비단옷으로 어린아이들이 입을 수 있는 옷으로 다시 만들기로 했다. 집에는 옷을 만들 수 있는 과부들이 여럿 있으니 어른 옷은 다시 재단하여 아이들 옷으로 만들고 비단 역시도 크기가 다양하게 아이들이 입을 수 있는 옷으로 만들어 달라고 하였다. 집에 있는 모든 여자는 아연 아씨 말대로 수선하여 바느질하기에 바빴다. 그렇게 한 달간에 걸쳐 아이들이 입을 수 있는 수십 벌의 옷이 만들어졌고 아연 아씨는 하인에게 그 옷들을 마차에 싣고 자기를 따라오라 명하였다. 아연 아씨가 간 곳은 다름 아닌 사또가 있는 관가였다. 사또, 저희가 조상 대대로 조상님께 지었던 복을 이제 살아있는 사람에게 지으려 합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재물로 이번 단오에 입을 옷을 만들어 왔사오니 가난하고 헐벗은 어린아이들에게 고루 나누어 주기를 간청하려 이렇게 가지고 왔사옵니다. 이 말을 들은 사또는 감동하여 어허, 참 갸륵하구나.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세상에 조상에게 제를 지내는 형식보다 이웃을 더 생각하는 갸륵한 일을 몸소 실천하다니. 내 그대에게 보상으로 쌀 10가마니를 내리겠노라. 감사하옵니다. 사또의 은혜에 몽툴 바를 모르겠사옵니다. 그러면 사또께서 내려주시는 쌀로 술과 떡을 만들어 단오날에 온 마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먹겠습니다. 이 일이 온 마을에 알려지자 그동안 과부집이라고 적대시했던 마을 사람들은 아연 아씨의 호의를 받아 밭질이며 논일이며 서로 집안의 각종 대소사들을 도왔으며 농사일로 바쁜 농민들을 위해 해진 옷이나 옷감을 받아와 집에 있는 미망인들에게 부탁하여 말끔히 수선하거나 예쁘게 옷을 만들어주고 또한 여자라는 이유로 글 공부를 못하게 하거나 가난하여 서당에 가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 밤이면 호롱불을 켜고 글을 가르쳐주기도 하였다. 이런 아연 아씨의 선행이 알려지자 마을 사람들은 아연 아씨를 우러러보고 입이 마를 정도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렇게 3년이 지난 어느 날 마을 입구부터 큰 행렬이 이루어졌다. 월계관을 쓴 말을 탄 선비의 행렬이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아연 아씨의 서방님 민도령이 3년 만에 장원급제하여 돌아오는 모습이었다. 집안은 또 한 번 경사가 났고 최대감 집은 온 마을 사람들의 열렬한 축하를 받으며 성대한 잔치를 벌였다. 민도령은 출사하여 집안을 다시 일으켰으며 그 후로 집안이 편안해지고 재앙에 대한 걱정도 사라졌다. 아연 아씨는 아들, 딸 많이 낳고 민도령이 70이 넘도록 장수하여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이야기이다. 변화는 때때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지만 그 불안 속에서 우리는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결단력은 단순히 물건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을 혁신하는 것을 의미하며 우리는 과거의 유산을 존중하면서도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힘을 믿어야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